비큐나에 대해서 비큐나라고 하기도 하고 비쿠냐라고도 하고 뭐 발음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비쿠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쿠나가 보니까 이런 동물이더라고요. 낙타과에 속하는 학명 비쿠나인데 뭐 높이가 79이고 이렇게 생겼대요. 뭐 사슴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사슴처럼 생겼고 어떻게 보면 얼굴이 낙타고 알파카 이런 애들이랑 닮았죠. 근데 얘 털이 그렇게 곱고 부드러워서 캐시미어보다 좋은 고급 원단으로 쓰인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카의 그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논문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논문이라서 어, 같은 계열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또 라마 알파카에 이어서 비쿠냐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음. 이거 이 부분은 이제 비쿠나 그 만든 사람들이 만든 이제 블로그 내용인데 논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요거 말고 요 옆에 이제 이거를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설명해준 또 친절하신 블로그들이 있어서 요거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큐나 13B 모델 130억 개죠. 130억 개의 이제 비큐나 그 모델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메타의 라마 스탠포드의 알파카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데 이제 기반은 라마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카는 스탠포드였는데 얘는 UC 버클리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인스트럭션 파인튜닝으로 개발한 거고. 어,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 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 라마가 알파카가 라마를 이제 파인튜닝 한 거고 이제 알파카의 영감으로 해서 비크나도 이제 파인튜닝을 했다. 네, 주로 유시 버클리의 팀이 진행을 했고요. 음, 그래서 뭐 챗GPT의 90%의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끝에서 이제 이벨루에이션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챗GPT가 생성한 8가지 카테고리의 80개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비쿠냐를 포함해서 그 벤치마킹 모델들에서 답변을 생성하게 만들고 그걸 프롬프트 삼아서 다시 챗GPT에 넣어서 챗GPT가 그것을 채점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챗GPT가 생성한 거를 나머지 애들이 답변을 하고 그 답변한 거를 챗GPT가 답을 단다. 뭐 사람 사람 사람이 문제를 채, 어, 출제한 다음에 그거를 학생들한테 풀게 하고 그 출제하신 분들이 답을 맞추는 게 뭐 사람들에서도 뭐 일상적인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매트집을 잡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생성형 AI들의 그 성능을 생성형 AI가 그 이벨리에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90%의 성능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쿠냐는 13B는 코스트가 전체 300달러 정도가 들었대요. 300달러가 얘는 왜 300달러밖에 안 들었는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얘는 뭘로 학습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여기 또 나와 있지만 더 자세하게 뒤에 가서 얘기 드릴 거고요. 이렇게 퀘스천을 생성을 하고 여덟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거를 GPT가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게 만들었더니 그 중에서 이제 알파카가 이제 못 맞힌 것들을 비큐냐는 성능이 좋더라.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각각의 뭐 예시들이 있어요. 13.
이 퀘스천이, 내가 블로그 포스트를 써줘, 네가. 근데 이제 하와이로 최근에 트립을 갈 건데, 그 차과에 대한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를 써줘, 이건데. 그래서, 그럼 뭐, 어떤 문화적인 경험이라든가, 꼭 봐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면서 그런 블로그를 써줘라고 했는데, 네, 제가 좀 이거는 그 사이트 가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얘는 좀 뭔가 이 답변을 다시 답하는 것 같고, 좀 더 이게 좀 딱딱한 말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알파카는. 얘는 좀 더, 뭐, 알로하, 뭐, 펠로우, 모든 그, 어, 친애하는 뭐, 여행자분들, 뭐, 예, 트로피컬 파라다이스를 찾고 계시다면, 하와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사람이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얘를 GPT-4 이벨루에이션에서는 좀 높게 평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게 해서, 뭐, 각각의 모델들을 이벨루에이션한 점수를 냈더니, 아, 당연히 비큐나가 92%로 좋았고, 그게 거의 바드와 같은 성능의 성능을 발휘했다. 알파고를 이겼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챗GPT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챗GPT의 버금가는 거의 아까 그러니까 챗GPT가 100%라고 성능이라고 하면 그거의 90% 정도의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온라인 데모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클릭해보면 온라인 데모가 나오고요. 어,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학습의 기본이 되는 거는 어디 갔었냐? 예, 여기 요거고요. 어, 라마 베이스 모델을 파인 튜닝 했는데 그 라마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파인 튜닝 했느냐? 요거예요. 쉐어드 GPT.com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된 유저들이 이제 그 공유한 그 컨버세이션에 대한 거예요. 그 주고받은 거. 그 챗GPT에서 질문 Q&A를 주고받은 거를 이제 공유한 건데 그걸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여기서 그 쌍을 7만 개, 70K 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파인 튜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아까 다시 보시면 그 베이스 모델에 라마 13B가 68%인데 이거 파인 튜닝 한 것만으로도 얘는 30% 이상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는 거죠. 음, 알파카는 얘보다 좀 성능 좋게 76% 나왔는데, 그거를 월등히 뛰어넘었다. 그래서, 바드보다 성능이 좋더라. 바드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거고요. 뭐, GPT보다는 90% 성능을 발휘했다. 이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쉐어드 GPT가 뭔지 찾아봤는데, 어디 있었나? 쉐어드 GPT. 이구나. 쉐어드 GPT가 이거예요. 그래서, 챗GPT와 이게 주고받은 그냥 정제되지 않은 사이 이게 아무저기로 이제 했던 그 대화를 공유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익스텐션을, 크롬 익스텐션을 깔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그 유저들이 챗GPT에다가 이제 말을 이제 주고받았던 질문하고 답변 받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테스트 셋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비큐나에서 이제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알파카랑 차이점은 알파카는 저번에 말했지만 인스트럭션 시드를 만들고 그 인스트럭션 시드를 가지고 GPT에 넣어서 생성한 52,000개, 52K, 5200개의, 잠시만요. 5200개의, 아니야, 52,000개구나. 52,000개의 그 테스트 그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죠. 음,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 단순히 이제 그 시드를 가지고 그 쌍을 만들어줘 했던 것보다는 실제 사람이 물어보고 뭐 답변은 GPT가 했지만 그 좀 더 이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그 대화 쌍이라서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라기보다는 전 진짜 이제 실제 대화에 가까운 모델 음, 학습 샘플을 썼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7만 개의 컨버세이션을 가지고 했다. 쉐어드 GPT에서 가지고 온. 그 다음에 알파카에서 제공됐던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가지고 강화했다는데, 그래서 멀티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가지고 이걸 더 잘 핸들하기 위해서 알파카에 제공한 스크립트를 썼다. 이걸 좀 강화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 파이토치 FSDP를 사용해서 8개 A100 GPU를 하루 정도 써가지고 이제 그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빙도 되게 라이트웨이트 디스트리뷰트 서빙을 했대요. 뭐 이거는 나중에 그 서빙한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벨루에이션 어떻게 했느냐? 어, 80개의 다양한 퀘스천을 만들었어요. 그걸 GPT가 만들게 만들어서 그걸 또 GPT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검증을 판단을 하게 점수를 매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다. 이런 거고요. 이제 알파카랑 이제 비교한 게 있는데 얘는 트레이닝 코스트 7B에서 140달러 들었고 13B는 300달러가 들었습니다. 그 7B 알파카 모델에서 알파카는 600달러 들었다고 했었죠. 데이터 만드는데 500달러, 그다음에 트레이닝 하는데 100달러 해가지고 600달러 들었다고 했는데 얘는 토탈리 7B는 140달러, 13B는 300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학습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싸냐 했더니 뭐 이렇게 울티마 트레이닝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한글로 여기 보는 게 더 편해서 한글로 보겠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메모리 최적화를 했는데요. 메모리를 얘는 오히려 텍스트 키를 512에서 2048로 늘렸어요. 4배로 늘렸는데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트 아니면 플래시 어텐션 등을 사용해서 메모리 부족을 해결했다라고 하고요. 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다음번에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라운드 대화를 고려해서 학습 선시를 조정했고, 챗봇이 내는 출력에서만 파인튜닝 요소를 계산했대요. 그리고 스파이스 인스턴스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의 문제인데, 스카이 파일럿 관리형 스팟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카이 파일럿이 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어, 스팟을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스팟 리소스가 가용한지를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그 뭐, AWS나 GCP에서 리전이나 클라우드를 이제 넘나들면서 지금 가용한 스팟으로 내가 가용한 게 뭔지 찾아주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찾아주는 게 여기 뒤에 여기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AWS 3존을 이렇게 오며가면서 한 번 이제 페일을 나서 새로운 존에서 다시 리커버리 했고 또 페일 나서 다시 리커버리 한 다음에 AWS 안 되겠다. 이제 GCP로 가버렸죠. 이렇게 이제 최적화해서 루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체크 포인트들을, 최신 포인트를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갈 때 그 최신 체크 포인트를 찾아서 다시 학습하고 다시 학습하고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비용 절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코스트 리덕션은 그렇게 해서 음, 되게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트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뭔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 지금 논문까지는 제가 다 읽어보질 못해가지고, 이건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내가 왜 그거냐?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 열고. 네. 그래서, 8개의, 아까 말했지만, 8개의 A100 CPU, 파일 터치, FSDP, 뭐 이건 다 쓰시는 거니까, 이걸로 해서 학습했더니, 이렇게 싸졌다. 고, 이벨루에이션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출제자가 GPT-4예요. GPT-4가 8가지 카테고리, 질문 카테고리, 뭐, 페르미 문제, 뭐, 역할, 롤플레이, 뭐, 등등등, 코딩, 뭐, 매스매틱스까지 해서 각각 8가지 카테고리 10문제씩 내가지고 총 80문제를 요 애들한테 풀게 만들었고, 요거의 답변을 프롬프트로 합쳐가지고 얘한테 집어넣어서 GPT-4가 이제 유용성, 뭐, 관련성, 적절성, 뭐 이런 것들 평가했겠죠. 했더니, 챗GPT 본인이 100이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비해서 93, 92, 76, 78점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수를 이게 뭐가 더 좋은지 이게 평가를 했겠죠. 답변이. 이런 걸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고요. GPT-4가 8가지 질문 카테고리 질문을 생성해서 이렇게 생성해서 커먼 센스, 롤플레이 이런 것들을 해서 질문을 넣고 답변을 생성하고 그 지부를 다시 GPT-4가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뭐가 더 좋다? 어떤 점이 더 적절한 것 같다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랬더니 챗GPT를 100점을 두고 비스코나가 다시 92점을 취했다. 이런 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 블로그에서 쓰신 분이 LLM을 이용한 평가 방법이 환각에 취약했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벨루에이션 챗봇 했는데 얘에서 그런 말이 얘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 블로그에서 이제 블로그 하신 분들이 이제 쓰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게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다른 그 언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뭐 실제 어큐러시를 뭐 보장하진 않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자체를 뭐 인식하진 못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지? 음, 그 잠재되어 있는 톡식이나 그런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 독소 조항 같은 거, 그다음에 바이어스 편향을 적절히 이제 이걸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어, 전에 보니까 매스매틱 문제랑 코딩 문제에서는 좀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또 다른 모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크나. 근데 뭐 해봐야 되겠죠? 제 테스트에 그 알파카가 맞는지 뭐 라마가 맞는지 이런 비큐나가 맞는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꽤 재밌는 내용이었고요. 음, 요거 쉐어드 GPT 요걸 좀 많이 쓰셔도 좋을 것 같다. 이걸 테스트셋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그 페어가 Q&A 페어가 있으니까 일반화된 모델 만들 땐 좋겠지만 뭔가 그 도메인 특화된 모델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좀 쓰기 어렵겠죠. 그거는 또 따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음,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나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사실 저는 뭐 이게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사실 이 분야를 그렇게 네.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요새 회사에서 네. 뭐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쭉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픈 소스 모델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왕 비즈니스에 사용한다라면은 네. 유료지만 이왕 공개된 최고 성능을 보유하는 가지고 있는 LLM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래서 각자 다들 직장 생활 대부분 하시니까 회사에서는 AI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그런 뭐 GPT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오픈 소스도 병행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고민하는, 그걸 딱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더 써야 되는가. 근데 이제 비용 문제잖아요. 저희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기능 하나, 챗GPT로 운용을 하는데, 저희가 추산한 운영 비용만 그냥 답변 만들어내서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출력 만들어내는 것만 연간 한 9,500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능 하나가. 그 비용을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SLM을 쓰면 그 정도 돈이 안 드는가? 그것도 이제 해봐야 되니까. 왜냐면 SLM을 하려면 아무리 작은 모델이라도 서버 비용이 들고요.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잖아요. 그 초기 투자 비용을 감수할 것이고, 잠수하고 운용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초기 비용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음, 운영 비용으로 그냥 나는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서비스의 양을 계산해야 되겠죠. 저희가 간단하게 추상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뭐 대충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끼려면 맡길 수 있겠다.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비용이면 뭐 지금 하는 기능이 그 정도보다 더 벌 거니까 감가해서 영업이익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더 낫겠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비용의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LLM을 서버를 살 거냐, 클라우드를 쓸 거냐, 클라우드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클라우드 요즘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거를 계속, 뭐,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거를 감수하고 갈 거냐. 그거를 감수하면 내가 생각하는 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다 뽑고도 나는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SLLM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비용 다 해도 연간 그러니까 챗GPT를 운영해서 챗GPT 운영 비용으로 내는 것 대비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챗GPT로 가야 되겠죠?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답변이 일반화된 뻔한 답변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거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네 그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비용 대비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이게 회사에서 생각하시는 서비스가 벌어들일 돈과 비용의 측면에서 이게 그 서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운영 비용이. 그럼 서버를 사야 되고요. 서버를 사서 SLM을 만들어야 되고요. 음, 근데 이제 또 챗GPT가 모든 거에 답변이 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에그 시스템,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에그 시스템과 익스터널 뭐 툴을 잘 접합해서 어, 최대한 튜닝을 한다고 해도
일단 도메인 놀래지라는 게 있으니까 또 도메인 놀래지를 집어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럴 거면 그냥 SLLM을 그냥 하나 파인 튜닝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 내부적으로 한 챗GPT를 계속 쓰면서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 SLLM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질문 좀 해볼게요. 네네. 그 저는 그 뭐지? 그냥 개인적인 뭐 매크로 같이 그냥 간단한 필요로 만드는 젠 AI 뭐 앱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해보니까 무슨 뭐 이거 여기서도 차지가 되고 저기서도 차지가 되면은 솔직히 막 편하긴 해도 자기가 돈을 많이 들이면은 음, 잘 안 쓰게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수지타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제일 이런 거를 보면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좀 자동화시켜가지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젠 AI 쓰는 앱 같은 걸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냥 별 다른 큰 생각 없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그 구축을 할 때 뭐 이것저것 쓰고 그래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뭐 질문하신 게 의도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편하려고 쓰는데 얘 때문에 네. 비용만 나가고 그러니까 뭐 과연 그 편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그 네, 비용,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면 네, 그리고 사용자가 뭐 나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 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수지가 날 수 있는 거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건지. 그 본인이 혼자 쓰시겠다 챗GPT를. 근데 이제 챗GPT를 쓰는데 그 챗GPT의 비용을 감당하고도 나는 이제 뭐 그 편한 내 그게 편해지는 거, 내 업무에 빨리빨리 그걸 찾는 거를 뭐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하면 쓰는 건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 차원에서는 음. 비용을 절감 그거 드리는 비용 대비 조직에서 그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나머지에 다른 얘기고, 예. 네네 그렇죠. 그 그거는 비용 절감의 문제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거고요. 제가 그 구글 클라우드 무슨 뭐 데모 같은 걸 좀 봤는데 거기서 네네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데모를 보여준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요약 같은 거 젠 AI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자기 문서 같은 거 뭐 요약해서 정리하고 뭐 이런 거로 그냥 자기가 스몰 유틸리티 같은 걸 앱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보여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냥 그거를 별 비용 없이 쓴다면 저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음, 그거가 막 그거 만드는데 돈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음, 그러니까 저희도 일이나 무슨 뭐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거 할 때 쓸만한 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음, 어, 그런 게 약간 걱정이 되네요. 음. 뭐 그건 뭐 네. 개인차겠죠. 개인차인데 난 이건 진짜 죽어도 하기 싫다. 이거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돈을 내서라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찌피디를 쓸 거고 그 비용을 내고 아, 나 비용 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그냥 좀 귀찮을 뿐이지 내가 못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 뭐 안 쓰겠죠. 예.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저희가 GPT스의 뭐 서비스를 올려보고 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게 잘 되면 뭐 수익까지 되면 좋으니까 이제 음. 어, 본인이 쓰시다가 만든 게 쓰시다가 난 너무 좋은데 비용 나가는 게 아깝고 이게 이걸 제가 이해 그런 거 하면 이제 GPT스 같은 거 이제 서비스를 올리시면 그게 수익화도 가능하니까요.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면 GPT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뭐 챗GPT 뭐 이런 거 돈 내고 그 서브스크라이버 있으면 거기서 이제 오픈 AI에서 돈 가져가가지고 네, GPT-S 뭐 그거를 뭐 각자에서 막 모델 같은 거 뭐 이렇게 에이전트 같은 거 만들어서 챗봇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음. 그거를 누가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건가요? 제가, 제가, 저희 나라는 수익화가 지금 소익화 그 국가로 지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수익화가 안 한국은 안 돼 됐는데 있다 그러고 미국은 뭐 미국은 커터 수익화가 되죠. 그거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폰에서 네. 그거 하듯이. 아,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 안 사니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안 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 된다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은 했으니까 뭐 그게 뻥이 아니면 하겠죠? 저도 1쿼터부터 한다는 그거를 얘기는 봤는데, 네네 뭐 네네 제가 하여튼, 그러면은 음. 그, 그렇게 할 거 아니었으면 GPT 스토어라고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근데 마켓플레이스에서 파는 거잖아요, 결국은. 파는 것처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그 펀드의 소스가 그러면은 네. 어디서 오픈 AI가 사용자들이 이제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내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하는 방식인지 뭐 그런 거 제가 이해한 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음, 왜냐면은 사용자가 그 앱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아니 아직 유료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아직 그걸 못 봤으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익스텐전 뭐 그거 쓰듯이 그냥 클릭해서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GPT, 챗 GPT 뭐 음,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음,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쓰는 거 맞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예. 유료화가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이튠즈에서 인앱 뭐 그런 거 폴처스 같은 인앱 거 뭐를 해서 거기서 모르겠네. 돈 예. 유료 앱 사서 쓰듯이 쓰는 것까지 나오겠죠. 음, 자기네들이 자기 수익을 나눠주진 않을 것 같고 예. 부분 음, 유료화 하든가 아니면 구글 애드센스처럼 뭐 광고를 붙일 수 있게 하든가 뭐 이렇게 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이제 광고주들이 거기에 붙거나 이제 광고 플랫폼을 만든 것 같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수익을 한다는 거는 팔게 해준다는 장이니까 마켓이니까 마켓에서 팔게 해준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수익화 버전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무료 버전으로 다 그냥 클릭해서 쓰는 거고 뭐 올려주시네. 누가 올려주셨네. 같이 이건 뭐라고 나. 음, GPT 유세지에 기반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저도 그건 봤는데 이제 그게 음, 이제 뭐 이것도 저도 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유저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앱을 지금은 예, 거기에 이제 예, 보시면 디테일한 뭐 페이먼트 막 그런 거에 대한 뭐가 그런 상황들 조건이나 이런 거는 예. 나중에 뭐 다시 제공하겠다, 공지하겠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스토어라고 했으니까 팔게 하지 않을까. 예, 유료 버전의 앱을 출시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뭐, 뭐 다른 하실 말씀 있다거나 해도 상관없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음, 그러면
1차 세션 여기서 마치고요. 비큐나 제가 이제 급조해서 좀 준비를 했지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그냥 좀 준비를 좀 해서 예, 발표를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클라우드 3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 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2차 세션은 한 9분 정도 쉬었다가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오늘은 정도영 님이 2차 세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세션 끝날 때쯤에 사주에 미리 공지 드렸듯이 토요일 날 그 풀데이는 오후에 오픈 모임 진행할 건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 오픈 모임도 참석하실지, 좀 설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